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종류의 무서운 이야기들이 공유되곤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대개 도시 전설이나 경험담 형식으로 전해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여기서는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 썰을 길게 구성하여 소개하겠습니다. 몇 년 전, 나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학교 생활에 지쳐있던 나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친구들과 주말에 캠핑을 가기로 계획했다. 우리가 선택한 장소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산속 캠핑장이었는데, 이곳은 인터넷에서 유령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친구들과 우스갯소리로 진짜 유령이라도 나오면 신기하겠다라며 장난을 쳤다. 캠핑 당일, 우리는 늦은 오후에 캠핑장에 도착했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고 주위엔 우리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쳤다. 텐트를 치고 불을 피우고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가 어느새 밤이 깊어졌고 우리는 캠프파이어 주변에 둘러앉아 서로의 무서운 경험담을 나누기 시작했다. 그중 한 친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 근처에 있는 오래된 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어? 그는 우리가 지금 있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낡고 버려진 집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 집은 한때 부유한 가족이 살았던 곳인데 대가족 전체가 어느 날은 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한다. 그 이후로 그 집에서는 밤마다 울음소리가 들리고 창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비친다고 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괜찮은데? 라며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그 집을 탐험하러 가기로 했다. 텐트 안에 남은 물품들을 정리하고 손전등과 스마트폰 불빛에 의지한 채 우리는 폐가를 향해 길을 나섰다. 짙은 어둠 속에서 길을 걷는 동안 주위의 작은 소리에도 우리는 깜짝 놀라곤 했지만 농담을 하며 불안을 덜어내려고 노력했다. 드디어 폐가에 도착했을 때는 자정이 거의 다 된 시점이었다. 집은 정말 오래되고 낡아 보였다. 창문은 거의 대부분 깨져 있었고 문은 녹슬어 있었다. 우리는 외벽을 따라 조심스럽게 안쪽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고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렇게 한참을 집안을 돌아다니다가 우리는 거실로 보이는 넓은 방에 들어섰다. 그곳에 들어서자마자 우리는 뭔가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 과거의 불쾌한 기억들이 스쳐가는 듯한 강렬한 냄새였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자 낡은 벽난로에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사진 속 인물들은 당시의 분위기를 대변하듯 행복한 표정으로 미소 짓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 중 한 여성의 얼굴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흐릿하게 보였다. 마치 지워진 것처럼 말이다. 그때였다. 집 안 깊은 곳에서 낮고 깊게 울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했지만 점점 더 선명해지며 그 소리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듯했다. 더불어 벽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번쩍거리는 것이 보였다. 아무도 움직이지 못한 채 겁에 질려 서 있었다. 그러다 어떤 그림자가 문틈 사이로 스르르 나타나더니 갑자기 우리의 손전등이 깜빡거리며 꺼지고 방 안은 캄캄해졌다. 친구들은 비명을 지르며 서로를 찾았고 나는 급히 스마트폰을 꺼내 불빛을 비췄다. 그 순간 방 안쪽 구석에 앉아 있던 여인의 모습과 눈이 마주쳤다. 그 여인은 고개를 천천히 돌려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윽고 그녀의 입가에 무언가 핏물이 흐르듯 금세 사라졌다. 그 순간 우리는 급히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길을 달려 캠핑장으로 돌아왔고 사태의 전말을 묻는 관리인의 말에도 대답할 겨를이 없었다. 우리는 곧바로 짐을 챙겨 캠핑장을 떠났다. 그 후로 우리는 그 산에 다시 가지 않았다. 친구들과 이 경험을 이야기하며 다시금 등골이 오싹해지곤 했지만 당시의 사건을 누구도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다만 그날 밤 우리가 만난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아직도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을 뿐이었다. 물론 시간이 지나고 학교를 졸업한 지금은 그저 하나의 무섭고도 짜릿한 추억으로 남아있지만 그때의 공포는 다시금 느끼고 싶지 않을 것 같다. 이 이야기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며 한밤중에 폐가 탐험이라는 제목으로 다양하게 변형되고 이야기가 덧붙여져 전해지곤 한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 이후로도 몇몇 사람들은 그 집을 찾아갔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한밤중에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낮고 긴 울음소리와 희미한 불빛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이 아파트는 지어질 당시만 해도 최신식 건물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낙후되어 갔다. 집주인은 임대료를 싸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유지 보수는 알아서 하라고 했고 나는 그 조건을 수락했다.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 아파트에 들어선 첫날 나는 조금 으스스한 느낌을 받았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복도에는 종종 눈에 띄는 금이 가 있는 벽들이 신경 쓰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상했던 것은 엘리베이터였다. 그 낡은 엘리베이터는 항상 4층에서 멈춰 서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정작 버튼을 누르면 빠르게 내려오긴 했지만 어쩐지 매끄럽지 않은 기계적인 떨림이 느껴졌다. 이사 후 몇 주 동안은 별다른 사건 없이 지냈다. 그러던 중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 복도를 걷는 소리 같았다. 그 소리는 똑같은 패턴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되었다. 나는 반쯤 잠이 깬 상태였으므로 누군가 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잠에 들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매일 밤 계속되었다. 그것도 정확히 새벽 2시가 되면 시작해서 3시쯤 되면 멈추었다. 점점 불안해진 나는 이웃에게 이 소리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웃들은 아무도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다들 그저 웃으며 내 상상력 때문일 거라고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 소리를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작은 알림장이 배포되었다. 그 내용은 최근 몇몇 주민들이 밤에 복도 소음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는 것이었다. 관리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했다. 이 알림장은 나를 더욱 불안하게 했다.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소리를 듣고 있었던 것이다. 조사는 몇 주간 이어졌고 그동안 소리는 계속되었다. 그러던 중 관리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는 나를 그의 사무실로 불러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관리인은 초조한 얼굴로 나를 맞이했고 내가 앉자마자 중대한 사실을 털어놓았다. 몇 년 전 이 아파트 4층에서 한 불행한 사건이 있었어요. 관리인이 말했다. 그 당시 어떤 여자가 그 층에서 살았는데 그녀는 어느 날 행방불명됐어요. 경찰 조사 결과 그녀는 그날 밤 엘리베이터에 탄 상태로 어디론가 사라진 것으로 보였죠. 그게 마지막 목격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밤마다 들리던 그 소리가 더욱 무서워졌다. 관리인은 엘리베이터 점검 중 이상한 사항이 발견되었다고 했다. 특히 4층에서 내려올 때마다 엘리베이터 센서가 멈추는 현상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 전문 기사를 불러 더 많은 조사를 해보기로 했다고 했다. 며칠 후 나와 몇몇 이웃들은 엘리베이터 수리가 완료되었다는 공지를 받았다. 그동안의 불편을 감수한 대가로 관리는 작은 선물을 준비하여 미안함을 표시했다. 그러나 그날 밤 나는 다시 한번 그 소리를 들었다. 이번에는 더욱 뚜렷하고 강렬하게 마치 그 여자가 절박하게 도움을 청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내가 침대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을 때 그동안의 두려움이 현실로 다가왔다. 복도 끝에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고 얼핏 누군가가 거기 서 있는 듯했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 달리기 시작했다. 몇 층이었는지도 모른 채 엘리베이터를 타고 무작정 내려갔다. 그날 이후 나는 그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웃들은 여전히 어떤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나처럼 불안한 얼굴을 한 사람들이 많았다. 어쩌면 그들은 그 소리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나는 짐을 싸서 아파트를 떠났고 그날 밤 이후로 다시는 그 장소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후로도 그 네오는 공포의 기억으로 남아있다. 그곳에서의 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없었지만 어쩌면 그 여자는 여전히 그곳에 머물며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하려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은 첫 번째 이방인이었을지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평범한 일요일 저녁, 지영은 인터넷 서핑을 하던 중 우연히 제목이 흥미로운 한 게시글을 발견하게 되었다. 어느 날 밤 내 방 창문 너머로 들려온 소리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호기심이 생긴 지영은 마우스를 클릭해 글을 읽기 시작했다. 글쓴이는 자신이 몇 년 전 겪었던 기묘한 경험을 자세히 써 내려가고 있었다. 글쓴이는 한여름의 무더운 밤 창문을 열어놓은 채 잠들었다고 한다. 집은 6층 아파트였고 주변은 꽤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어 평소에도 창문을 자주 열어두곤 했다. 그런데
그날 밤 새벽 2시쯤 잠결에 창문 너머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냥 바람 소리려니 하고 무시했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다. 마치 누군가 창문 바로 옆에서 낮게 휘파람을 부는 듯한 소리였다. 궁금증과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책을 쓴 이는 살며시 몸을 익혀 창문 쪽을 향해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됐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소리는 분명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였다. 하지만 6층 높이에 있는 창문 밖에서 휘파람을 부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다는 생각에 그 소리의 정체를 알 수 없어 공포가 밀려들었다. 글쓴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책 창문이 있는 쪽을 응시했다. 어둠 속에서 약간의 광기가 도는 형체 하나가 겨우 보였고 이상하게도 그 형체는 점점 더 뚜렷해졌다. 너무 놀란 나머지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마치 공포에 질려 목에 꽉 막힌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휘파람 소리가 멈췄다. 심장이 쿵쾅대고 있었지만 글쓴이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경찰에 전화를 걸 생각을 했다. 그때 창문 너머의 형체가 희미하게 웃음을 띠며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순간 전신에 전율이 돋으면서 글쓴이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 형체는 이제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감과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 글쓴이는 그 방의 창문을 다시는 열지 않았다. 몇 주가 지나고 이상한 꿈에 시달리기는 했지만 그 형체를 다시 보지는 못했다. 그런데 어느 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글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들은 대개 6층 이상의 높이에 있는 집에서 이상한 휘파람 소리를 들었다는 공통적인 경험을 털어놓고 있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형체가 자신에게 손을 뻗는 꿈을 꾸기도 했다고 한다. 그 글을 읽으며 글쓴이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겪었던 일이 단순한 환상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일의 진상은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 있었다. 글쓴이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은 여전히 그날 밤의 공포를 잊지 못하고 있었다. 지영은 글을 읽고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화면을 쳐다봤다. 그리고는 천천히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창문 너머로는 조용한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도 어디선가 휘파람 소리가 날아올 것만 같아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다.